두산이 야구 전문가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상은 다 빗나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전 또 준 플레이오프전 와일드카드를 보시면서 두산 팬분들은 너무 즐거우실 것 같고요. 너무 그 상상 외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키움이나 LG나 삼성 팬분들은 너무 허망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좋은 전력을 가지고도 지금 두산을 이기지 못하고 두산의 김태형 감독의 어떤 그 용병술 경기 운영에 다 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경기를 두산이 외국인 원투펀치를 갖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코란시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움, LG, 삼성 팬들은 너무 허망할 것 같고 두산 팬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코란 시리즈를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1차전은 역시 말루에 누구와 봐도 이현성 선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홍건희 선수를 바로 올렸다는 부분은 김태형 감독이 오재일 선수의 어떤 타격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바로 올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이 곧 김태형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삼성이 뭐 타순을 조금 그 조정했던 부분,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에게 강한 김찬 선수를 2번에 올리고 피렐라 선수를 6번에 빼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타순 차사고를 9개인가 몇 개인가를 얻고도 결국은 끝까지 4점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 타순의 어떤 연결이 데이터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삼성 팬의 영향도 분명히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김찬 선수 타석때 투아웃 3루, 투아웃 만루에 나와서도 해결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요. 사실은 뒤집어 보면 물론 데이터대로 그것이 야구가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특히 단기전, 특히 포스트 시즌 이런 데서는 상대가 받는 압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데이터가 사실은 데이터대로 나오지 않고 데이터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종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을 보면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김태형 감독은 지금 데이터를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왜? 투수가 워낙 없으니까 선발 투수가 없는 상황에서 홍건희와 이영하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강하고 누구한테 약하고 따질 그런 계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전력을 갖고 다 투입을 하거든요. 거기서 김태형 감독이 1차전에 홍건희 선수를 빠른 볼에 약한 오재일 선수를 알고 바로 이현승 선수로 가지 않고 홍건희 선수로 갔던 부분이 승인인 것 같고요. 2차전은 결국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두산은 여유가 생겼어요. 이 2차전을 버려도 되고 버려서 이영하 선수가 조금 더 휴식을 가진 다음에 3차전을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차하면 승기를 잡고 리드에 가면 어느 정도 이 경기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영하 선수를 바로 투입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왜? 1, 2에 5점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김태형 감독이 승부수를 띄운 부분에서도 계산대로 가지고 있는 전력을 최대화해서 경기 운영을 한 것이 결국은 그냥 1, 2차전으로 끝내긴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두산이 1차적으로 우선 타선이 터진 부분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숨은 곳이 있습니다. 이 단체 종목에서는 특히나 수비가 강하면 아무리 상대가 많이 때려서 하려고 해도 그 분위기를 수비로 가령 뭐 안타되는 타구를 잡아내면서 상대의 의지를 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플레이오프전 2차전도 그랬거든요. 강성호 선수가 시프트를 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타구를 그냥 너무 여유있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니까 맥이 쭉 풀리는 거죠.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또 허경민 선수라든지 정수빈 선수라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비력을 이 포스트 시즌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이 두산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인데 그 최대 장점이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좋은 수비력이 상승 무드를 타면서 공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거기에 김태형 감독이 가지고 있는 불펜에서 가장 힘이 있는 홍건희와 이영하 선수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결국은
그 상승 모드를 이끌면서 공격은 이제 상대는 계속 뭔가 불안감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투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또 상승을 타고 있는 두산 타자들이 약한 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비력에 의해서 상승 모드가 탄 것이 공격까지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선발 야구를 하는 팀입니다. 선발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삼성도 뭐 부캐년부터 시작해서 백정현, 원태인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16승, 14승 뭐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삼성이 그 가지고 있는 투수의 전력을 다 쓰지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지금 경기를 내줬어요. KT도 우선 선발 야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선발 야구를 하는데 그 선발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경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컨디션을 갖고 선발 임무를 완수를 해주느냐. 사실은 삼성이 부캐년 선수도 그렇고 특히 백지현 선수 같은 경우 또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스피드가 그렇게 시즌만큼 페넌트 레이스만큼 그렇게 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스피드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변화가 좀 밋밋하다. 특히 백지현 선수는 그랬습니다. 백지현 선수의 장점은 볼 끝의 힘인데 그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발 야구를 하지만 그 선발들이 어떤 야구를 할 것이냐. KT가 선발이 워낙 탄탄하니까요. 뭐 쿠에바스부터 시작을 해서 데스파이네, 뭐 고영표, 뭐 엄상배, 소영준 뭐 어디 하나 빼놓을 만한 투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발 탄탄한 선발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5명을 다 선발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중간에 한번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왜 또 그래야 되냐? KT는 사실은 주건 선수도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대현 선수가 좀 기복이 있는 피칭을 하거든요. 불펜의 필승조에서. 원포인트는 조현우 선수가 이제 할 텐데 김재인 선수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좀 순탄치만은 않아요. 불펜이. 그래서 아마 이 5명의 선발 중에 누구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경기를 풀어갈 것이냐가 KT가 투수진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공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경기 감각, 타격 감각이 지금 며칠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일 넘게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좀 그 경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6경기를 한다고 해도 아마 코리안 시리즈를 처음 하는 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얼마나 그 과도한 긴장에서 좀 벗어나서 경기를 할 수 있느냐가 타격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타격은 두산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떨어진 면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수비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수비에서는 박경수 선수도 좀 나이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강백호 선수는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황재균 선수도 가끔 악성구도 하고 막 이래서 좀 약간 불안한 상태가 있거든요. 특히 에아로 가면 좀 더 그 불안한 감을 더 갖출 수 있는 것이 자익수 쪽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수비가. 그래서 KT가 이 전체적인 경기 감각과 수비력이 얼마나 경기에서 나타나 주느냐에 따라서 KT가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와일드카드부터 올라온 두산이 3전 2선승제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준 플레이오프 5전 3승제, 뭐 플레이오프전도 5전 3승제 이렇게 했으면 두산이 선발 투수를 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전 2승, 3전 2승제로 올라가다 보니까 두산이 투수력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조금 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아마도 선택과 집중을 프레오프전이나 준 프레오프전이나 이럴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지 않겠는가. 버릴 경기는 확실히 버리고 잡을 경기는 잡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미란다 선수가 지금 뭐 어떤 포즈가 간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이 그냥 선발이에요. 그냥 선발을 하고 단지 이제 첫 번째 등판을 해서 투구를 하고 난 이후에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농토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펜에 들어가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불펜 피칭을 해본 다음에 컨디션 점검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란다 선수의 투입 시점을 잡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산이 미란다 선수가 왔기 때문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예요. 선발진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불안한 면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원준 선수도 지쳤고 곽빈 선수는 허리 부상에서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복이 있는 투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안한 면이 있고 김민규 선수도 모르겠어요. 본인은 추워서 자기 피칭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작년인가 상당히 좋은 그 투구를 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쪽은 좀 따뜻하니까. 그렇다고 친다고 한다면 김민규 선수가 좀 나아진다고 해도 이 네 명의 선발 투수가 다 지금 뭔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거죠. 두산이. 그래서 여전히 KT가 두산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와일드카드부터 플레이오프 전까지 보면서 전문가들이 전부 다 바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이제는 뭐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 무조건 LG가 우세하지, 삼성이 우세하지 이랬었는데 와일드카드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키움이 우세하지. 이게 전력으로 봤을 때 두산이 뭐 원투펀치가 나오지 않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이 다 물리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KT전도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지금도 여전히 KT가 우세하죠. 우세하는데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 이제 그런 장점과 단점이 또 풀어야 될 거, 또 그 장점을 살려 나가야 될 거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KT는 그런 부분만 선발진에서 누구를 불펜에 합류를 시켜서 불펜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경기 감각을 누가 빨리 찾아가면서 경기를 할 것이냐, 한 가지는 공격에서는 과연 1번 타자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KT는. 두산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쭉 그 공격은 뭐 타순이나 이런 것은 뭐 변함없이 그대로 그냥 쭉 갈 것이고 그대로 할 겁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좀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동안 쭉 경기를 하면서 페널티 레이스 시즌 때보다도 두세 배의 힘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을 거라고. 특히나 선발진에서는 더더욱이나 남다른 각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7전 4선승제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선발 투수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출발을 하는데 김태형 감독이 지금까지 와일드카드부터 플레이오프전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투수 운영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경기는 빨리 버리고 이길 경기는 필승조를 투입을 해서 확실하게 잡는 경기로 간다고 하면 6차전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플레이오프전 2차전처럼 초반에 그렇게 두산 타선이 선취 득점이라든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 못 주느냐는 이제 타선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SBS가 3차전하고 6차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7차전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뭐 야구 팬들이 야구를 또 이렇게 익사이드한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전에서도 끝나고 다시 리뷰를 해드릴 거고 6차전에서도 끝나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